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는 안보정도를 시작하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지금 현재 이 판도를 보면서 지금 여론에서 특히 이제 우파 여론에서도 말이죠. 이대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그냥 셀카만 찍고 다닌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하는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자, 그 결론 강서구청장 선거보다도 더 어려울 수 있다. 졌지만 잘 싸웠다. 젖잘싸. 이렇게 끝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현재 신당이 무려 5개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신당과 관련해서 여야의 반응이 지금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내부를 보면은 여당은 좀 이제 즐기고 있는 것 같고 반기는 것 같고 야당은 걱정하는 것 같다. 이런 기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편안하게 괜찮아. 이렇게 여당에서 생각해도 되겠느냐. 이제 공천 자금이 본격화되고 또 총선과 관련해서 이제 과거처럼 또 설화가 나오면 이거 그때 가서 과연 신당 창당에 대한 반사 이익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겠느냐 여당이. 자, 그래서 섣부른 이 낙관은 금물이다.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 조응천 의원과 중앙일보에서요. 아주 중요한 그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의 민주당 이재명 체제의 문제점. 왜냐하면 조응천 의원은 이미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비명 4인방 중에 핵심이죠. 그래서 새로운 미래의 대표직을 지금 맡고 있어요. 자, 이러한 조응천 의원의 중앙일보 인터뷰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먼저요. 지금 이제 요거는요. 조선일보에서 대대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자, 이제 모든 그 제3지대 세력들이 전부 지맛에 받는 당을 지금 창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창당 세력들이 우선요. 양양자 의원이 출판 기념회 때 전부 다 모였고, 그리고 또 이제 창당 준비회 할 때, 또 이 출범식 할 때 이런 그 대표 선수들이 전부 다 가서 모여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제3당들이 지향하는 바가 뭔지를 이제 우리가 다 알게 됐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준석도 그렇고 지금 이낙연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조응천도 마찬가지. 전부 이대로 이러한 민주당 이재명 사당 이거 안 된다. 그리고 윤석열 그럼 여당 윤석열식 정치 이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제3의 길에 전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3의 선택 제3지대 이거를 명확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선면에서 볼 때 이제 그러면 정당 정책으로 그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정당 정책 면에서는 아직 지금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정말 반명 반윤의 제3의 길을 내놓고 있느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진보가 진보 같지 않고 보수가 보수 같지 않은 정체불명의 정당들이 곧 신당이 아니냐. 신당의 정체성을 갖다가 반당 반면에서 찾으면 그것이 이제 정책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정책으로 연결은 되지 않고요. 그냥 여론조사 나오는 여기에서 이 과연 지지율이 과연 어느 정도 나오냐 여기에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에 종속 변수로 각 정당들이 된 지가 오래예요. 한국 정치에서. 이게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당 세력들도 예외가 아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신당들이 과연 표를 어디서 누가 가져갈 것이냐. 그래서 지금 신당들을 보면은요. 지금 특히 이준석 이제 호남과 수도권에서 상당히 표를 가져가는 걸로 그리고 이낙연도 이제 비슷한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요.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자, 최근에 말이죠. SBS 입소스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낙연하고 이준석 신당 지지율이 이낙연 8, 이준석 12고 특히 수도권과 이 호남에서의 신당 지지율이 제법 높아요. 그러니까 이 호남, 이거 수도권, 이게 어딥니까? 지지 기반이? 민주당 쪽이 강한 데 아니에요. 그래서 민주당은 더 긴장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거꾸로 여당은 조금 느긋한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이 보도의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제3지대에서 각각 나올 것이냐, 아니면 하나로 합쳐질 것이냐, 이게 이제 통합, 이게 이제 그 중요한 이제 관전 포인트인데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은 이낙연은 조금 이제 급하게 몰아붙이고 있고 통합에 그리고 이준석이는 그렇게 좀 급하지 않아요. 여유를 보이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진석이가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대표적으로 서울 전에 통합하는 거 이건 너무 빨라. 국민의 뜻에 따라서 따로 갈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치적 주가를 최단으로 끌어올리겠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신당 창당 과정에서 본인의 지지 기반을 더 높이겠다. 왜냐하면 이번에 본인의 지지 기반을 높이지 않을 경우에는 2027년도 대선에서 이낙연과 또 맞붙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신당 창당 과정에서 확고한 정치적 우위의 지형을 선점하겠다. 이런 전략적 차원에서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 자, 그런데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완전히 이낙연을 갖다 이낙연한테 무슨 감정이 있는 것도 같아요. 이낙연을 때리고 있고 이준석을 편들고 있어요. 이건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김종인과 이준석의 관계는 뭐 그야말로 실과 바늘 관계 이상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김종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낙둔 연대 통합 이거 어려울 거야. 말이 그렇게 통합적으로 쉽게 나오는 것 같지만은 각자가 생각하는 개인적 정치적 목적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용해가 쉽게 되겠느냐? 현재는 아무래도 이준석 신당이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더군다나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곳에 합세를 하는 것이 퓨처를 위해서 좋겠다. 미래를 위해서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내봤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처음 이준석이가 신당 차릴 때부터 이거 김종인이 마쿠에서 조언한다. 틀림없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은 금태섭하고 이준석이는 못 합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 위원장의 경우에는요. 멘토 역할을 갖다가 금태섭과 이준석한테 집중하지 이낙연한테는 안 해요. 그만큼 이제 이낙연의 정치적 카드가 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낙연은 여기에서 이제 김종인이가 들어가서 김종인이가 좌지하는 걸로 보이면 그러지 않으면 본인의 정치적 입지가 작은데 별 볼 일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의 경우에는 김종인을 조금 거리를 두겠죠. 예. 본인의 독자적인 목소리가 더 중요하니까. 예. 지금 이낙연 대표한테 김종인이가 멘토야? 이러면 그러지 않아도 지금 지지율이 낮은데 더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게 이제 김종인한테는 열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미래는 이준석한테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신당 지금 세력들의 이 합종 연행이 그렇게 꼭 쉬운 것만은 아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복지 문제라든가 이 외교안보 문제 이런 문제에 관해서도 지금 조금씩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자 지금 정강정책 이준석이는 지금 뭐 1, 2, 3, 3호까지 지금 나왔는데요. 글쎄요. 이 정책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합당을 하고 또 합당을 못할 거냐. 저는 정책 가지고는 아니고요. 본인들의 정치적인 지향점 딱 하나만 보고 합당을 하느냐 즉 통합을 하느냐 안 하냐. 요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이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하고요. 그래서 지금 결론은 뭐냐? 지금 여당은 여당대로 조금 내심 반기는 분위기지만 그렇게 쉽게 반기는 걸로 선거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 예. 왜냐하면 이제 공천 과정에서 지금도 이제 3선 이상 중진들 감점 처리한다. 예. 그리고 하위 10% 컷오프한다. 이런 어제 공천 기준안을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힘 경우에는 지금 내부 뭐 긴장 국면이 아니라 지금 공포의 분위기로 휩싸여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잡음이 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잡음이 크냐 작으냐의 문제인데 자칫하면 잡음이 커질 수 있다. 그러면은 내심 반기는 분위기도 또 바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왜? 정치는 생물이니까. 자,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그렇게 쉽게 그래서 내심 반기지 말라. 이런 이 경고조의 이 기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일단 또 하나의 이 칼럼은요. 이 박국기 기자가 쓴 그 이 칼럼이에요. 데스크에서. 그래서 제목이요. 한동훈이 계속 셀카만 찍는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이 계속 셀카만 찍고 중요한 그러니까 이제 이번 선거는 결국 2030하고 중도층이 제일 큰 변수인데 셀카만 찍고 개인의 인기에만 급급하고 쉽게 얘기해서 당정 간의 수평적 관계 그리고 이제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중도 그리고 2030들이 바라는 입장 요거를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도층과 2030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경고의 칼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야당 내 분위기는 이제 처음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그 김건희 특검법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요렇게 취임 일성이 이제 그런 거였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진짜로 이대로만 갔더라면 정말 무서울 뻔 알았다. 이런 지금 이제 조소 섞인 평가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범도 동상 이념 정치를 청산하자. 헬로윈 참사 피해자를 면담하였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받아야 된다. 이러한 무서운 시리즈를 한동훈 위원장이 들고 나와서 긴장을 바짝 했는데 현실적으로 딱 취임하고 나서 하는 걸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정말 다행스럽다. 그래서 안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야 이렇게 말이야. 그럼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때까지 전국 돌면서 셀카나 찍었으면 좋겠어. 이러한 비아냥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이 셀카 찍고 인기 많은 게 별거 아니다는 거예요. 왜? 그 행사장 가봐야 국민님 지지층들하고 동원된 당원들인데 그들만의 잔치 아니냐? 그러니까 셀카 찍어갖고 인기 좋다고 함부로 설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왜냐? 이번 총선을 보면은 어차피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그리고 40대는 민주 딱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이거 40대 하고 60대 이상을 빼놓으면 남는 게 이제 2030 그리고 중도층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면 2030에는 이준석 신당이 지금 이준석 신당과 같은 다른 신당들이 또 다른 선택지를 주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취임 일성이 전부 민주당만 비판하고 있고 운동권 청산만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미 지금 2030하고 중도층들은 선택지가 넓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운동권 하면 민주당, 민주당 비판하면 민주당. 그러니까 민주당만 비판은 타겟으로 하는 요게 조금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수 중도층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상대방에는 가혹하고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관된 거 아니냐? 요렇게 해서 지금 이제 좀 비판적 목소리들이 중도층에 산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근거로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기 전이나 맡은 후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만 봐더라도 한동훈 위원장이 셀카 찍는 데만 지금 흥분돼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자, 지난 2020년 총선 때를 봐라 이거죠. 문재인 정권 지지해야 돼. 이 여론이 견제해야 되는 여론보다 10%가 높았는데 결국은 180석 압승을 한 건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요즘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심판해야 돼. 요게 윤석열을 지원해야 된다는 여론보다 10% 이상 높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권에서는 좀 지난 연말서부터 계속해서 이번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 정부는 이제 식물 정부가 돼. 끝장이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나오고 있는데 내심 한동훈 위원장이 하는 이 행보를 보면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게 없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윤심 공천 논란이 제기되니까 당을 이끄는 건 나야. 내가 당대표야. 라고 밝혔지만은 이게 무슨 메아리가 되겠느냐. 공감을 주겠냐 이겁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이번 총선은 제10당에서 제3신당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난 선거처럼 압도적 의석은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 의석 차이가 민주당하고 국민의당 사이에 그 차이는 21대보다 줄어들 거다. 이런 여론이 많이 있지만 그러면 그때 가서 여권에서는 그러면 졌지만 잘 싸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선거를 그런 식으로 젖잘싸라고 하는 이 목표 충족에만 만족할 것이냐. 예. 이러면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이 전국 순회가 바로 이제 오늘 서울에서 끝이 나게 됐는데 이렇게 끝이 나서 그 다음에 한동훈 뭘 보여줄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한동훈, 정치인 한동훈에 대한 냉정한 평가의 시간도 가까이 와 있다. 요렇게 지금 일종의 낮은 수준의 워닝을 지금 조선일보 칼럼 이 박국기 기자가 이재명이 대장동 아주 특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유능한 기자인 것 같은데 요 기자가 이런 글을 쓰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바로 이제 맨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내심 신당을 반긴다. 이 지금 분위기. 그러나 정치는 아무도 모른다. 악재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이제 경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 개인의 초점을 맞춰서 2039하고 중도층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지면 끝난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기의식을 치유할 수 있는 처방은 한동훈 위원장한테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가 정치인 한동훈을 심판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잘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조홍천 의원이 말이죠. 중앙일보 논설 의원 강찬호 이 칼럼에서 지금 나와 있는 건데요. 지금 이제 중앙일보에서 그러니까 이 조홍천 의원을 지금 인터뷰를 했어요. 자, 이제 최근에 이 중앙일보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 젊은 사람이죠. 이분이 이제 인터뷰를 최근 하고 있는데 이 다음에는 이재명이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희룡 장관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미 지금 오세훈하고 이준석하고는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인터뷰가 이제 조홍천 의원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민주당의 정책 의사 결정 과정을 보면 굉장히 개딸 중심적으로 돼 있다. 왜냐면 뭐 너무나 잘 아는 뭐 내부에서 관찰은 이 조홍천 의원이 얼마나 정확하게 했겠어요. 그래서 내부 딱 보면 개딸들한테 완전히 기울어져 있고 그야말로 비민주적인 결정 방식. 예. 이 비민주적인 결정 방식의 뭐죠? 클라이맥스는 바로 어디가 있느냐. 모든 걸 당론으로 처리하는데 당론으로 처리하는, 당론을 결정하는 과정이 굉장히 비민주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이재명의 민주당을 보면 후진따오가 말이죠. 시진핑 앞에서 끌려나간, 예. 후진따오가 많이 보는 앞에서 시진핑 바로 옆에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 시진핑이라 해서 후진따오가 많이 보는 앞에 끌려나가는 중국 공산당하고 도대체 뭐가 다르냐? 요런 비판적 지금 인터뷰 내용이 지금 실려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 우리가 또 많은 우리 국민들하고 공유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당화 하는데 사당화의 본질적 문제점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고 있는지, 현재의 상황은 어떤지, 요거를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이 현 상황을 조홍천 의원이 폭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 조홍천 의원이 얘기하는 그러면 이제 비명 그 3인방이죠. 지금 나와 있는. 그래서 신당의 목표는 뭐냐? 신당의 목표는요. 지금 이제 양당의 기득권 정치가 심각하다. 그리고 우리 갈등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누적돼 있다. 요거를 타파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1, 2당이 이번 총선에서 한 100석에서 120여 석만 가지고 가고 제3당이 한 수십 석 정도를 차지한다면 타협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중간에서 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가지고 야당 이 두 정당이 이제 진영 중심의 극단 정치로 가니까 이 극단으로 가는 정치를 균형 잡힌 이 정치로 말하자면 시계추 역할을 자기네가 할 수 있다. 이게 자기네 신당의 목표다. 그러고서 그러면서 말이죠. 이 법조인들의 이 생계형 정치 심각한 거죠. 요게 이제 법치주의를 갖다가 되보시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민당의 문제점과 그리고 양당 정치의 이 해악 이런 거에 관해서 의견을 진술을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2000 이후에 정치권은 당정 분리하고 제왕적 대통령제 철폐와 같은 개혁을 해 왔는데 정치 발전에 그렇게 기여한 게 있느냐? 딱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런데 조홍천 의원 얘기가 개혁을 통해서 성숙사회로 간 것은 맞지만 정당이 극도로 중앙 집권한 게 큰 문제다. 그래서 강제 당론이 일성화돼 있고 이 당론을 따르지 않으면 금태섭 때 우리가 보듯이 바로 징계가 들어간다는데 국회의원은 지금 법률적으로 보면 헌법기관인데 독립적 헌법기관인데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느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민주당의 경우는 개딸들이 있다 이거죠. 뒤에. 그리고 이제 당론 결정 과정을 보면 이제 지도부에서 결정하는데 보면 쫙 얘기하다가 결국은 원내대표 얘기하고 그장 마지막에 당 대표가 얘기하고 그걸로 딱 방맹이를 딱 두들면 그게 당론이 돼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헌법기관인데 실제적으로는 헌법기관 역할을 할 수 없는 당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비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가장 큰 문제고 이 비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중앙 집권화되어 있고 이 개별 헌법기관이라는 무슨 의원들의 목소리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당론에 배치되는 의사 결정을 이 찬반 투표 때 오면 바로 잘려 나가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딸들한테 절절매고 있고 이 친명 유튜브인 새날 여기에 또 여기에 나가서 자기 입장 밝히는데 극복해 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보지도 듣지도 않는 확증 편향만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재명 같은 경우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가장 전형적인 예가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역사적으로 보면 대선에서 떨어졌으면 대선 이전에 떨어지면 백서도 만들어야 되는데 백서 하나 나온 게 있느냐. 그리고 과거 DJ 대통령도 보면 실패하고 나서 영국에 장기간 치료하면서 뭔가 반성도 하고 국가 비전도 생각했는데 이재명이는 떨어지기가 무섭게 개항을로 달라가가지고 송영길을 서울시장 자리로 싹 밀어내면서 그 자리를 타고 가서 방탄친 거. 이게 악재 중에 악재 아니냐. 그래서 본인은 이재명이 출마할 때 자기한테 와서 유세해달라고 했는데 천만의 말씀 절대 안 갔다는 겁니다. 자, 이런 지금 민주당의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렇게 되니까 다 해먹어라 이렇게 혀를 차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도.
자,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호남에서 이재명의 득표율이 거의 최하라는 겁니다. 예. 자, 따라서 이재명이는 팬덤의 효과는 자기 방탄을 쓰는데 도움을 받고 있지만은 민주당의 저변을 넓히고 민주당의 민주주의적 정당 기능을 하도록 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 이게 그런 상황으로 해서 이재명의 사당화가 심각해지니까 자기같이 비명 입장에 서는 사람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잘못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차라리 이재명한테 붙어도 주류가 돼가지고 공천 받는 게 낫겠다. 이런 비민주적 정당 사당화 현상이 매우 심각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민주당을 보면 시진핑 옆에 가만히 앉아있던 후진타오가 만인이 본인 앞에서 끌려나가는 중국 공산당하고 도대체 뭐가 다르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비판하면서요. 정당 개혁을 위해서는 중선거제로 가야 되고 비례대표제를 없애야 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대통령도 만약에 중선거제 그다음에 비례대표 없애면 유권자 인구의 70%가 전부 다 이제 커버가 될 수 있고 대통령도 결선 투표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3당 원내 입성이 충분하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여야당의 개편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가 길은데,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진보 참칭 정당, 그리고 국민의힘은 보수 참칭 정당이다. 자, 그리고 두 정당의 정강 정책을 보면 블라인드 테스트 해보면 맞출 사람이 거의 없을 거다. 왜? 거의 다 똑같으니까. 예, 큰 차이가 없으니까요. 예, 그리고 그러면 이 조홍천의 신당이 국민들한테 보여줄 가치와 비전은 뭐냐? 그랬더니 검은 코끼리를 예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토크쇼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보여줄 예정인데 이 뭐가 이제 검은 코끼리냐? 인구절벽, 신냉정, 지방소멸과 같은 재앙으로 닥칠 걸 뻔히 알면서도 방치하는 이런 난제.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러한 검은 코끼리를 갖다가 한 번도 다룬 적이 없고, 예, 왜? 요거는 별로 다뤄봐야 득점 포인트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욕만 하는 거. 이게 확실하게 게시가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날만 새면 여당은 이재명 욕하고 야당은 대통령 욕만 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신당에서는요, 각 당이 검은 코끼리를 주제로 해서 4년 내내 매달 적어도 2번씩 TV 토론을 벌여서 공약수를 도출하고 입법하도록 밀어붙이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예. 그리고 조홍천 의원은 또 이번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좀 압승해서 다수당이 될 거란 이런 전망이 많은 것과 관련해서 다수당이 되면 뭐하냐? 정치가 망가지고 나라가 망가지는데 직격탄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조홍천 의원의 입장문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